어젯밤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강준혁, 그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구하러 와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썩은 창고 바닥에 묶여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을 떨고 있는 나를 두고 그는 다른 여자와 해돋이를 바라보며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다. 강준혁, 스피커를 통해 그냥 놔둬. 교육 좀 받아야겠어. 난 바빠. 유치한 장난 상대 안 해.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을 베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내 사랑은 애초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구나. 한경원, 속으로. 나는 그냥 장난감이었어?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바닷바람에 코트를 흩날리며 등장한 남자. 차가운 눈빛의 그 남자. 바로 납치범의 두목 서지한이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내 눈높이에 앉아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한, 그 남자는 널 쓰레기처럼 버렸다. 너는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군. 한심하지만 그 모습 나쁘지 않아. 그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엔 위험하지만 묘하게 매혹적인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렇게까지 비참한가? 아니면 이제 맞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선 걸까? 한경원, 입술을 깨물며 죽어야 한다면 최소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손에 죽고 싶어. 나를 구한다 말한 그 사람은 나를 버렸으니까. 서지한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서지한, 흥미롭군.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내 이야기는 고백이 아닌 협상으로 시작됐다. 생과 사 사이에서 날 선택한 남자는 사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다. 낯선 남자의 손에 안겨보낸 첫날 밤. 혼란스러운 흔적을 감춘 넓은 셔츠 하나에 몸을 숨긴 채 낯선 방에서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내 마음속 공포를 지우기엔 너무나 약했다.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혹시 나를 풀어준 걸까?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한, 도망갈 생각? 감사 인사도 없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한 눈이었다. 한경원,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절 구한 거죠? 서지한, 웃으며 너는 재밌고 멍청해서 심심풀이로 딱 좋거든. 감사해야 할지 욕해야 할지 모를 그 순간 갑자기 발코니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중년 남자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함께 들어왔다. 낯선 남자, 위압적으로. 지아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가문이 일이야. 내 선을 넘지 마. 서지한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한, 여긴 내 구역이야. 더 넘보면 바다에 몇 구 던져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충격이었다. 그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닌 어둠의 세계에서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난 전혀 몰랐다. 한경원, 속으로 나 지금 권력 싸움 한가운데에 떨어진 거야?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분노를 삼키고 떠났다. 문이 닫히고 서지한은 나를 향해 다시 웃었다. 서지한, 봤지? 난 쉽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넌 지금부터 선택해야 해. 어느 편에 설 건지. 한 걸음 물러섰다. 한경원, 편? 난 그냥 살고 싶어요. 서지한, 그럼 내 옆에 있어. 도망은 꿈도 꾸지 마. 그건 제안일까? 아니면 선고일까? 그날 이후 나는 갇히거나 감시받거나 소유물처럼 취급당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감금되지도 감시받지도 않았다. 대신 서지한은 나를 이해한가 저택 안에서 손님처럼 놔두었다. 매일 아침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매일 밤엔 복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어두움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한경원, 속으로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 작은 배려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닿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서재에서 발견했다. 수천 권의 책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말없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지한, 이곳이 가식으로 가득한 세상보다 낫지 않아?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앞에 앉았다. 한경원, 그리고 더 외롭죠.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번엔 장난도 도발도 없었다. 서지한, 난 깊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통제만이 믿음이 됐지.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없는 리듬이 생겼다. 과거를 묻지 않고 상처를 캐지 않으며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날 나는 감기에 걸려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땐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옆엔 생강차가 놓여 있었다. 문 쪽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 서지한, 강한 척한다고 약해질 수 없는 건 아니야.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한경원, 그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약해져 본 적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들려온 건 조용한 발걸음과 가벼운 한숨. 하루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래 만지지 않은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서툰 선율이 흘러나왔다. 지아는 말없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곡이 끝났을 때 그는 박수도 평가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기울여 물었다. 서지한, 내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날 그리워해 줄래?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고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한경원,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요.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조차 이름 하나, 향기 하나, 한숨 하나에 다시 깨어난다. 강준혁은 자신이 한경원에게 처음 반지를 건넸던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기억 속 그 장면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 그녀가 눈물 흘리던 모습을 기억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닦아내던 그 모습. 강하다고 믿었고 결국은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다. 반지를 돌려받은 날 이후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파티, 술, 여자들 모두가 허무했다. 친구들은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늘 괜찮다.고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핸드폰을 열고 경원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다. 마지막 통화는 그녀가 납치되던 밤. 그때 그는 모든 것이 그녀의 연극이라 믿었다. 그러다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통화는 힘들 겁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자신과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이젠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 그리고 더는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가장 강한 거절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그녀의 도예 공방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학생들에게 찻잔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했고 웃고 있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자신 없이도 이렇게 빛나는 그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시선. 그 한 눈빛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셨다. 술은 셔츠에 흘렀고 바닥을 적셨다. 구겨진 사진을 펴며 중얼거렸다. 널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검은 하늘은 무언가 불길한 것을 예고하듯 내려앉았다. 한경원은 저택 뒤뜰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곳에 온 이후 그녀는 조용함에 익숙해졌고 서지한의 깊고도 알 수 없는 눈빛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불안감에도. 하지만 그날 밤 그 평온함은 산산이 부서졌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저택 앞에 급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준혁, 술 냄새가 옷에 밴 채. 눈은 붉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결국 돌아왔다. 그는 인사도 협박도 없었다. 다만 지안 옆에 선 경원을 본 순간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강준혁, 그녀는 당신 것이 아니야. 질투가 아닌 두려움과 상실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 보니 사랑했던 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것처럼. 서지한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경원 앞을 막아섰다. 서지한, 늦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는 않았다. 경원은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였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건져준 의외의 따뜻함이었다. 심장은 숨이 막힐 듯 뛰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모든 걸 드러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야. 빗속에서 울려 퍼진 그 고백은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잡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떠나고 싶다면 말리지 않아. 하지만 남는다면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정적. 경원은 지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과거가 준혁이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경원.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눌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는지 증명받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준혁을 향해 고요하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리석을 만큼 깊이. 하지만 한쪽만 노력하는 사랑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말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탄 차가 빗속을 떠날 때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하지만 경원의 마음 속엔 작은 기억 하나가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용서였다. 서지한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우산을 건네주며 옆에 섰다. 말없이, 그러나 온전히 함께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다. 지한과 경원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도 말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조용하게 흘러갔다. 마치 운명이 그들에게 폭풍 사이에 휴식을 허락해준 것처럼. 하지만 평온함은 언제나 가장 먼저 깨지는 법이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지한이 집에 없는 시간, 경원은 무심코 그의 서재 앞을 지나쳤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는 그 공간을 철저히 지켰고 그녀는 그걸 존중했다. 하지만 그날 문은 열려 있었다. 책상 위 조명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책장이 쓰러지며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다. 그녀는 주워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감시 문서. 그녀의 삶이 한 장 한 장에 남아 있었다. 서류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대상, YH 대체 가능자 평가, 적합, 통제 용의, YH, 누구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복제본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한이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다. 서지한, 경원, 자고 있어? 답이 없었다. 그는 코트를 벗고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류가 다 펼쳐져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한경원, 작게, 처음부터 날 그 사람 대신으로 생각한 거지? 지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눈빛엔 흔들림이 있었다. 서지한,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한경원, 나는 누구의 대체품이 아니야. 그 말은 분노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지키는 선언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도 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본 눈빛엔 더 이상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 그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흐린 어느 아침에 떠났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현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지아는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저택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탁자 위에 작은 쪽지 한 장. 나를 조사하듯 사랑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 집은 침묵에 잠겼다. 저녁 피아노 소리도, 아침 생강차도, 식탁 너머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도 모두 사라졌다. 서지아는 공허함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알았다. 사랑했던 이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라는 걸. 그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였고 밤마다 복도 불을 켜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가 비오는 날 자주 숨었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 노트 한 권. 그 안엔 그녀의 부드러운 필체. 언젠가 내가 사라지면 목표 찾듯이 찾지 말고 마음으로 찾아요. 그는 조용히 바닥에 앉아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그 자존심 높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경호원도 시스템도 없이 단지 발로, 마음으로. 그녀가 말했던 조그마한 골목의 도예 공방, 재즈가 흐르는 카페, 옛 만화를 팔던 헌책방.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곳을 찾았다. 책임도, 집착도 아닌,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너진 가슴으로, 온전히, 사람으로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해 봄, 서울은 하얀 매화꽃과 부드러운 햇살에 잠겼다. 공기엔 은은한 꽃 향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듯 조용한 감성이 퍼졌다. 도시 남쪽의 작은 정원, 경원이 손수 심은 나무들 아래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초대장도, 사회자도, 장식도 없었다. 단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이들만이 함께였다. 한경원은 얇은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장식도, 긴 베일도 없었다. 작은 꽃 하나를 머리에 꽂고 자신만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채 천천히 걸어갔다. 서지아는 봄빛이 닿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손에는 반지, 그리고 조용히 떨리는 심장 하나. 그는 한때 사랑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를 갖기 위해선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사회도 음악도 없었다. 단지 바람소리와 두 사람의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서지한,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평화는 없었어. 너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살고 싶게 만든 사람이야. 한경원,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기다리는 것만으론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서로 다가가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야. 반지를 건네는 대신 서로 조용히 직접 손에 끼워줬다. 그 동작 하나에 세상의 모든 말보다 진한 의미가 담겼다. 그들은 포옹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도, 가장 아팠던 날의 눈물도 그 순간 모두 용서받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웃으며 떠났고 두 사람만이 정원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한경원,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서지한, 아니, 그땐 난 아직 사랑과 소유의 차이를 몰랐어. 경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들도 알았다. 잃어본 사람만이 진짜로 지킬 줄 안다는 걸. 며칠 후, 한 매체는 서씨 가문이 비공개 결혼식을 보도했다. 사진은 없었지만 서지한의 SNS에 올라온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넌 제때 온 사람이 아니었지만 너로 인해 시간이 제자리를 찾았어. 사랑은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틀린 사랑부터 내려놔야 한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